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차병원에서 각막 백내장 그리고 근시 교정을 시행하고 있는 이용우 교수입니다. 최근에 근시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드립렌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비해서 어린 나이 저학년부터 근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근시를 예방할 수 있는 드립렌즈 교정술이나 다른 여러 가지 근시 예방 치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드립렌즈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근거리 작업이 증가하는 것이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야외 활동도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학습량도 증가하면서 근거리 작업이 많아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시의 유병률도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시는 멀리에서 들어오는 빛이 정확히 망막에 맺히지 않고 초점이 더 앞쪽에 맺혀서 멀리 있는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근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도근시가 된다면 몸으로 치면은 고도 비만이 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됩니다. 단순히 시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구가 길어지기 때문에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 박리나 근시 황반 변성, 그리고 녹내장과 백내장 같은 실명을 야기할 수 있는 질환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눈의 근시 진행은 성장과도 연관이 큽니다. 주로 키가 많이 크고 있는 성장기에 근시도 같이 진행을 하게 되고, 급속히 키가 크는 성장기를 겪을 때 근시도 같이 나빠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립렌즈는 예전에 하드렌즈라고 하는 딱딱한 재질로 된 렌즈를 자는 동안에 눈에 착용함으로써 각막을 평탄하게 자는 동안에 눌러서 변형을 시켜줘서 깨어있는 낮 동안에 안경을 쓰지 않고 눈이 잘 보일 수 있게 해주는 특수 렌즈입니다. 드립렌즈의 가장 중요한 효과는 안경을 벗는 효과보다도 근시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우리가 근시가 진행하는 이유는 눈이 길어지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밤에 각막을 눌러서 렌즈를 교정하는 드립렌즈는 망막에서 눈이 늘어나는 자극을 줄여주기 때문에 드립렌즈를 꾸준히 착용을 한 경우에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최종적으로 근시의 정도가 더 낮음이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립렌즈를 착용하기에 적절한 연령대는 최소 만 7, 8세 이상부터 경도의 한 마이너스 1에서 1.5 ED옵터 정도 사이에 적절한 근시가 시작됐을 때 착용하는 것이 가장 근시 예방 효과가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립렌즈를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각막에 무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각막을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드립렌즈의 효과는 더 커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각막에 염증이나 상피 손상이라든지 각막염 같은 문제점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의 적절한 힘으로 눌릴 수 있으면서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에서 드립렌즈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생적인 관리를 중요시합니다. 특히 수돗물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 가시아메바 같은 각막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생리식염수를 통해서 컨택트 렌즈를 깨끗하게 세척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드립렌즈를 초기에 착용할 때 시력이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야간에 아이들이 드립렌즈를 착용했을 때 만약에 충혈이나 통증이 심하다고 하면은 바로 렌즈를 제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제거한 다음에도 그런 증상들이 지속된다면 반드시 안과에 내원해서 눈 검사를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근시의 예방은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근시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여러 가지 실명을 야기할 수 있는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것이 어렸을 때는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시 예방을 하면서 또 눈의 건강을 같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처방과 적절한 관리 그리고 적절한 진료를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교정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분당차병원 안과 이용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